네, 안녕하십니까. 윤영돈 팀입니다. 네, 많이 댓글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무관 승진 역량평가 보고서 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고득점 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출강을 하고 코칭을 해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의 퀄리티예요, 사실은. 시간 안에 다 잘 쓰더라도 내용의 퀄리티가 떨어지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실은 컴퓨터에 대한 어떤 스킬이나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보고서의 내용을 얼마나 이 퀄리티 있게 할 건가가 첫 번째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단축시켜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1시간이면 1시간이다, 2시간이면 2시간이다, 그 안에서 잘 넘치거나 나중에는 막 조급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보고서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보고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러분들 7가지 이 유형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요. 사실은 보고서 평가는 웬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부분을,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저에게도 이제, 이렇게 문자로도 연락 오고 전화로도 연락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한테 이렇게 배워서 제가 해봤더니 이번에 합격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군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7가지의 이 유형을 잘 여러분들이 알고 그 부분을 접근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첫 번째 여러분들 꼭 알려드릴 것 중에 제가 여기 준비된 부분들을 약간 보여드리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보고서의 역량평가 유형은 첫 번째 중요한 게 요약형 보고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청소년 자살 방지 대책이다. 이게 여기 안에 이제 기사도 주고요. 그리고 논문 같은 것도 주고 그리고 여러 토론 부분들 이런 것들도 줘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요약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뭐 한 장으로 작성해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뭐 어떻게 보면 2장 뭐 이렇게 작성을 해라. 이런 부분들로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요약해서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을 잘 파악해내고 핵심을 어떻게 파악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기획형 보고서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공무원 청렴도 향상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첫 번째 청렴도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추진 배경 이 추진 배경에 의해서 어떤 부분들이 원인이 어떤 부분이 있었고 이러이러한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대안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정책 기획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요, 갈등 조정형 보고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당류 저감 대책 이런 부분들을 한다. 누군가가 이게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힐 수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기업이든 아니면 이익 집단이든 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갈등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 역량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 조정형 안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협의를 만들어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성과 지향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마트 팩토리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낼 거냐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성과 지향형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것들이 많이 홍보가 돼야 되고 이것들이 많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알려져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TF팀을 만든다든지 뭔가 이 안에 어떤 방안들을 촘촘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개성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 기출문제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 이런 기출문제도 있을 거예요. 청소년 해외 봉사 사업에 대한 개선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기존에 이러이러한 청소년을 위해서 해외 봉사들이 했었고 그런 것들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그런 문제점들을 잘 분석해서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새로운 걸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개선을 하는 거죠. 기존의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업무 분장형 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주인력 양성센터 단계별 운영 방안,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내가 어떤 업무를 만났고 이 사실 사무관으로 승진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업무 분장을 잘못해주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단계별로 업무 분장을 해줄 수 있도록 해서 업무가 한 사람이 몰리게 되면 그 사람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절할 수 있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 뭐냐면 세부 계획형 보고서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변화 안심마을 계획안이라고 해서 이게 요즘에 ESG 경영을 통해서 기후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안심마을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안심마을을 추진한다고 한다. 그러면 이 안심마을이라는 부분이 어떤 기사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사람들의 의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 안으로 갖고 와서 테이크 액션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차입니다. 목차를 어떻게 하냐면 이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을 확실하게 잘 잡는 것들이 중요해요. 제목을 잘 잡으면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그리고 사무관으로서의 역할 과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실제 이메일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전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이 추진 배경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고서를 분석해서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목표를 어떤 부분을 갈 거다. 현황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그것들을 왜 그동안에 이렇게 못했는지 문제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낼 수 있고 이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이 대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 기대 효과까지 끄집어내면 결국에 보고서를 작성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이 순서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여러분들 제목 하는 거 그리고 추진 배경뿐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현황 현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현황에 있고 그 현황이라는 것을 분석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고 원인에 대한 문제점 도출 그 문제점 도출을 통해서 이 해결한 제시 그 해결한 제시를 구체적으로 해결이 나오면 이거를 테이크 액션으로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갈 거냐 이건 타임 테이블이라는 부분 시간을 잘 쪼개 가지고 처음서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단계적 접근으로 작성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완성됐을 때 기대 효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마무리를 하시면요 이 전체의 아웃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실제 문제, 기출문제를 구하셔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가지고 풀어보시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구하기 어려우시면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네, 제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기출문제가 필요한 분들은 이메일 주소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기출문제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윤영돈 TV에서 여러분들에게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